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 의혹을 검증하겠다면서 국정감사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을 했죠. 고성이 좀 오갔는데요.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홍재 외 10인의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랫동안 토론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해 주십시오. 이 안건 자체를 이렇게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이게 민주적입니까? 왜 민주당에서 반민주적인 행위를 이렇게 골라서 하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증인 부를 수도 없고요. 국정원사 정상적으로 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도 좀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시간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급하게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예? 아니. 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그리고 허위 학력 의혹 관련해서 이제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11명 증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야당이 국회 운영 폭력이다 이런 반발을 했는데 단독으로 김영주 의원님 처리가 됐네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어차피 국감의 증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치열하게 서로 하나를 넣고 하나를 빼는 이런 줄다리 과정이 그게 뭐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의 전통이라면 일방적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는 식의 증인 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국민들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초에 김건희 여사도 뭐 증인 채택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일정한 수준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그나마도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생각하는 목표를 가지는 데서도 적절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고 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는 그 논문에 대한 부분은 각 학교, 대학교 현장에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일정 정도의 말하자면 여야 간의 의제를 같이 넣으면서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재석 12인 중에서 찬성 9명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이 8명이었고요. 그리고 무소속의 민영배 의원이 나머지 1명이었습니다. 근데 민영배 의원 하면은 검수완박법 통과하는데 이제 1등 공신인데 이번에 이제 교육위 이 국감 증인 채택하는데 또 민주당하고 손발을 맞췄어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대통령의 비속어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얘기를 한참 동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하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높을 때도 있고 뭐 낮을 때도 있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결국은 대한야당으로서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뭔가 그 공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이라든지 공세에만 매몰되어 있고 특히 민형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을 위해서 스스로가 탈당했다가 이제 다시 들어가려고 그리고 아주 들어가는 것이 마치 또 자연스러운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러한 그 유권자들의 어떤 그 실망감이라든지 피로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예.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솔직히 김건희 여사가 이 박사 논문도 그렇고 다 반납하고 취소한다고 스스로가 공언하길 바래요. 물론 본인이 과거에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한 적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논문 표절 문제를 그것도 교육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다룬다라는 것은 완전히 지금 대통령 배우자를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 정치적 네. 논쟁을 계속 해보겠다라는 의도의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지금 교육위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증인 채택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언제부터 다수결을 지켰습니까? 과거에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다수결로 뭔가를 하려면 그걸 다수결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날치기로 매도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당이었는데 더군다나 이 증인 채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하고 그런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다수의 포갑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를 부각시켜가지고 망신 주면서 자신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공세를 계속해 가겠다. 그 배후에는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이런 것으로 상쇄하겠다라는 정치적 의도가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장 그 27일에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그 권한쟁의 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가 직접 출격한다 얘기도 했고 네.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면 민영배 의원의 이 무소속으로 탈당한 문제를 꼼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네. 문제가 쟁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최근 민주당에서 보면은 민영배 의원의 복당 얘기가 지금 계속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이 교육에서 손발을 맞춘 것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 간접 정황 증거로 조금 불리하게 민주당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측면이 그렇습니다.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광주의 이병훈 의원이 이제 그야말로 당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네. 복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일관되게 대표도 이재명 자유봉투. 대표도 예.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건 좀 봐줘야 된다. 당을 위한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가 앞다퉈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에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예. 받아줄 가능성은 지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 당이 어떤 그것을 받아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민영배 의원의 어떤 지금 현재 뭐 교육위원회 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복당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예. 또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